안녕하십니까. 엑스텐 트레이딩 뷰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AV 합선을 세팅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무료 버전을 써서 초기에 세팅하는 법 이런 거를 쭉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무료 버전은 지금 앱을 이용해서 웹상에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무료 버전은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도 하나밖에 못 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화면 분할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활용할 때는 이제 유료 버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심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유료 버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저의 무료 버전 계정은 이제 클로즈를 하고,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유료 버전인데, 저는 PC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PC상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구동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하시는 법 하고, 두 번째는 그냥 웹상으로 이제 인터넷 클라우드 상에서 돌리는 법 있는데, 저는 써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 의견도 그렇고 이렇게 PC에 다운받아서 쓰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제 풀 버전 이제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들어와 있고요. 근데 프로덕트가 있죠. 프로덕트 중에서 새로운 기능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AV 합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가 있으면 슈퍼 차트, 저희가 봤던 차트고요. 그 다음에 스크리너 있고, 캘린더 있고, 뉴스룸 있고, 뭐 포트폴리오 있고, 이거 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펀더멘탈 그래프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것도 설명드리고, 일드 커브, 옵션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새로운 기능이 뭐가 나왔냐 하면은, 캘린더 보시면은요, 이게 이코노미 캘린더, 어닝즈, 디비던드 있는데 이 IPO가 새로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IPO를 클릭하시면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IPO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사실은 이코노믹, 어닝, 레비뉴, 디비던드, 그다음에 뭐 그 배당까지 다 나와 있고, 이제 IPO가 새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신규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하고, 뭐 이런 오퍼 프라이스나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또 자세한 내용 볼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이런 게 이제 새로 붙었습니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레이아웃을 새로 여러분들과 만들 텐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고요. 여기 이제 여기서 기존에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도 MAG, AVI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여기 있는 마크를 워치리스트를 클릭하면 그 워치리스트가 다시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워치리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예전에 쓸 때는 한 워치리스트가 한 20개 정도 됐는데요. 요번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거를 이제 다 지웠고, 이제 새로 워치리스트를 지금 몇 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쭉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TV 공부방이라는 거를 새로 이렇게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뭘 넣어놨느냐, 코스피 200,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우존스, S&P 500, NDX, 그 다음에 러셀 2000 하는 지수를 이제 이 위에 넣어놨고요. 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맥7들 쭉 넣어놨고, 그 다음에 저희가 XM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왼쪽 클릭하셔서 요 색깔 표시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활용하면서 쭉 보여드리면 저 색깔이 용도가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마커 붙여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노란색은 엑스템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넣어놨고요. 제가 애플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고, 맥세븐 종목 그냥 나이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냥 표식이에요. 그 옐로우 탭 하나 붙여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 밑에 보시면은 저희 엑스텐 10배고 종목은 또 보라색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보기가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워치리스트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워치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AV 합선을 저는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AV 합선은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쪽 드로잉 섹션에 들어가시면은 그게 이제 AV 합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드 V합, 여기 이제 AV 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별표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위에 가지런하게 또 선택된 것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AV 합 탭입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애플부터 가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애플을 보시면 제 그래프는 이렇게 뜨실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가시면은요, 여기 All 5year 한번 눌러보세요. 이게 5년 동안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저는 보통 AV 합선 분석할 때는 1년치를 쭉 그려놓고요. 그러면 여기 가면 이제 데이로 자동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게 일봉입니다. 애플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느냐? 사실 제일 먼저 AV 합선을 찍는 거는 여기 클릭하시고 첫날 있잖아요. 이때를 먼저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럼 얘가 스스로 이렇게 AV 합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좀 지나는 구각 보면은 여기 좀 못 뚫고 내려오고 쭉 항상 있다가 여기를 뚫고는 이제 올라왔구나, 뭐 이런 걸 보시고, 근데 여기는 사실은 처음이니까 별로 중요한 구간은 아니에요. 이렇게 찍고 그 다음은 어디 찍느냐, 특이한 데를 찾습니다. 바닥 쪽에서 보통 찾는데요, 제일 많이 떨어졌던 때가 요때죠. 그럼 그 봉위에다가 AV 합선을 찍습니다. 여기 4월 달입니다. 그럼 이게 AV 합선을 이렇게 쭉 타고 쭉 올라와요. 자, 그러면 이걸 타고 잘 올라왔구나 하는데, 이제 AV 합선을 이렇게 잔기만 그려보면은 나중에는 이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 급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핸드오프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는 AV 합선을 쭉 보고요, 쭉 올랐다가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지지선을 잘 작용을 했다, 그럼 여기 작용을 잘한 바닥 구간에다 한번 찍어줍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쭉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보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쭉 보세요. 그럼 이게 지지선을 잘했구나. 근데 중간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오퍼가 되면은 그 다음, 그 전에 있던 거를 이렇게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이게 지워집니다. 그 전에 있던 그림이. 그럼 이렇게 해서 다음 건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이렇게 보다가 뭐 여기는 좀 올라가다가 이제 깨졌으니까 못 치고 올라간 거 다시 회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나가서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오는구나. 그럼 저는 또 여기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거래도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거래량도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파를 시도했다 해서 여기다 찍으셔도 되고 여기다 찍으셔도 됩니다. 이게 큰 문제는 안 됐지만, 그래서 저는 도리어 여기를 뚫었던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럼 또 신기하게도 이거를 타고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다음 한번 깨지고 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잖아요. 이때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선을 딱 돌파하면서 크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여기가 어떤 반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다가 또 AV 합선을 또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게 되면서 또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것들은, 맨 먼저 그렸던 거는 또 지워줍니다. 그리고 한 2개 정도 이렇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에 있는 건 사실 의미 없는 포인트예요. 처음에 시작한 거니까 그것도 이제 한번 클릭하고 지워주겠습니다. 딜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진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뭘 보면 쭉 올랐다가 여기서 또 받쳐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 딱 핸드오프 해서 이제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맨 밑에 있는 거는 또 지워주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저는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보시면은 또 여기서 또 여기가 중요한 점이잖아요. 여기를 뚫고 내려오다가 받쳐주고는 다 이제 뚫고 올라가죠. 그럼 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해서 한번 클릭 해주시고, 그럼 또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또 밑에 거를 지워주시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전진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에 향후 여기가 굉장한 지지선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기서 올라갔다가 여기 뚫고 내려서 여기서 다시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쭉 보다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많았던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또 거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혹은 여기를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확한 포인트를 잡자는 게 아니라 흐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 거래량이 많은 데가 좋은 거야, 거래량이 많은 데가 좋은 거야. 그러면 저는 사실 실전에 하다 보면은 이런 데를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꼭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하시다 보면은요 이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거래가 많이 는 대로 이번에는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합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AV 합선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놔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별로 의미 없다 하면은 이건 이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중요도가 높은 선을, 그동안 이제 활약을 잘 했던 선들을 킵하고 중간에 핸드오프를 했더라도 의미 없는 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로즈라고 이렇게 해서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향후 대충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를 깬다 그래도 다음 지지는 여기에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구간에는 이런 데는 뭐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이런 데 찝어도 별로 보이질 않아요. 짧은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완 선들이 이 지지선으로 많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 놓으시면 앞으로 주가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진짜 지지대에 왔는가? 그럼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이 지지대에 오면서 여기서 부딪히고는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기술적 맥 포인트가 됩니다. 참 많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쭉 많이 깨져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주식들은요 거기서부터 또 힘을 발휘해서 올라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맥세븐이나 펀더멘탈을 믿는 주식들은 AV 합선을 활용해서 그 근처 왔을 때 사고 또 좀 올라가주면 좀 팔아주고 이런 트레이딩도 많이 합니다. 즉 바이앤홀드 한 50% 가지고 가고 트레이딩 한 30-40% 가지고 하고 진짜 많이 빠졌을 때는 나머지 10% 20%를 확 채워주고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하시게 되면 꾸준하게 플러스 알파를 낼 수 있는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애플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나오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1년 그래프를 탁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거기다가 AB 합선을 뭐 첫날은 안 찍겠습니다. 이제 봐서 지난 1년 동안 지난 그래프를 보면서 제일 저점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오프를 이제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바톤을 넘겨줄까 하면은 요게 다시 한번 여기를 찍고 올라왔지만 사실은 요 선을 뚫는 구간 여기가 돌파 구간이다 해서 저는 이 정도가 중요한 구간이겠다 생각하고 이제 써줍니다. 그럼 진짜로 여기를 계속 지지선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디가 중요한 부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는 좀 이제 지지선을 좀 찾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쭉 보면은 여기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한번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또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또 맞고 또 갔구나. 거기다가 또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또 여기 맞고 또 올라갔네. 그럼 거기다가 또 바톤을 연결해 줍니다. 자, 이러면 이 밑에 있는 선들은 이제 의미 없는 선이다 해서 지워져도 되고 혹은 이게 가장 중요한 선이다. 제일 바닥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남겨놓고요. 그 다음 요게 별로 의미가 없는 선이다. 한번 하고 요거를 딜리트 찍어주시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 하는데 사실은 여기를 맞고 올라갔거든요. 그럼 또 요건 이제 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진하는 거 보면은 여기 찍고 또 내려왔다. 여기를 돌파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결국은 이 선의 받침은 여기구나 하셔서 이렇게 한번 여기를 찍어주셔도 되고 여기를 찍어주셔야 되고 여기를 찍어주셔야 되고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럴 때는 뭐 어떤 분들은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찍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면요 이게 다 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선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찍든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를 이제 지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강하게 치고 올랐다. 그러면 여기도 또 클릭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내려오면은 그럼 여기에 저항선 이제 부딪혀서 지금 딱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좀 내려도 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시고 혹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스퀴즈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고점 거기를 또 한번 클릭해 주면요 이게 쭉 내려옵니다. 그럼 이 고점이나 여기서 찍은 저점이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자리가 된다. 이런 이제 이론적 공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설명드리면서 쭉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 주가가 움직이면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바닥을 확인하고 또 올라가서 고점을 확인하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어떤 회사 관련된 뉴스, 아니면 시황에 의해서 시장이 막 돌파를 하고 또 더 하락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게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어떤 기술적 지표, 이런 이제 드로잉 차트 이런 거를 같이 그려놓으면 훨씬 더 주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는 워낙 좋아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펀더멘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걸 이제 그려놓고 터치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이런 중요한 선을 좀 심하게 과하게 빠졌다 하면 이런 중요한 맥자리를 찾아서 여기서 좀 사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항상 주가는요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을 하면 되돌림을 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컵앤핸들 쉐입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요렇게 컵 모양이 나왔다가 컵 손잡이가 나오죠. 그리고는 보통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컵 패턴들의 의미는 뭐냐? 항상 반등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에 오면 좀 쉰다, 접는다. 그러니까 눌림목이죠. 그랬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그 컵 패턴들이 뭐 이렇게 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글 한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년 누르시고요. 쭉 보시면은 구글이 제일 저점이 여기였구나 하고 누르시면 또 이렇게 쭉 옵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이제 많이 그려보셨으니까 그리다 보면 주어지니까 중요한 자리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서서히 좀 시간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올라오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또 맥자리였다 하는 거 클릭하시고, 그럼 쭉 올라오면은 또 여기가 맥자리구나.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또 갭상승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되게 중요한 자리다. 사람들이 매수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뉴스에 의해서, 또 그러다 보면 여기가 하건 여기가 이제 중요한 자리다. 그럼 또 여기서 올라오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작도를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시느냐? 별로 중요성이 없다는 자리, 뭐 여기도 자기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클릭하고 없애주시고, 요거는 그래도 맥자리가 있네. 그리고 너무 벌어진 것들은 뭐 여기서 이제 눌러주시고 처음 건 남겨놓으시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선들만 남게 됩니다. 그럼 만약 이게 급락을 하게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지지선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가끔은 저는 최고치 뚫는데 이제 한 번 더 그려줍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지지 저항, 그럼 이제 스퀴즈가 일어난다. 그래서 힘을 모았다가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온다면 이제 그거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또 구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그리실 수 있죠. 또 메타 있죠. 메타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메타도 1년 주가 중에 저점, 뭐 여기를 찍으셔도 되고 여기를 찍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실제로 반등이 시작한 자리에다가 이제 찍겠습니다.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고점 또 찍어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판독하기 나름입니다. 뭐 엑스레이도 판독하는 분에 따라서 다 결과가 이제 판독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각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역사적 고점을 이제 찍고 눌렸으면서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맞고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갭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닝에 의해서 이제 빠진 거다. 그래서 이때 어닝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때 저기 서프라이즈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구나. 근데 뭐 사실 레비뉴는 좋았는데 순이익이 안 좋았구나, 예상치보다 밑돌았구나,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트레이딩 뷰가 이런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과거 인포메이션도 이렇게 볼 수 있다. 밑에 이제 E가 쓴 게 이제 어닝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온 거다 보시고, 가끔은 여기 클릭하시면 뉴스도 나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것도 읽어보실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부터 이제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중요한 자리다. 여기 이제 단기 저점 자리니까요. 그러면 거기다 또 클릭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자리다. 그러면 이제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요런 맥자리에 놓여 있구나. 자, 여기를 잘 뚫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여기 클릭하면 이제 이런 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봐도 이 정도면 중요한 지지 저항 자리로 충분히 맥자리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메타도 여기 걸려 있다. 과연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상승도 나올 수 있고, 혹은 여기에 부딪혀서 꺾인다 그러면은 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이 자리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근데 이때는 저희가 4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외풍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연말로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이런 상승은 기대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자꾸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주가를 보는 한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참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뭐 여러 각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거는 다시 애플 가면은 그대로 작동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텍스트 해서 여기다 이제 글자를 또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메모를 좀 해보세요. 매수 하고는 저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좀 이제 해놓고, 이제 이거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보다가도 애플 있다 보면은 그 메시지가 딱 보이는 거죠. 그럼 저한테 이거 그때 매수한다고 내가 고민을 했었구나.
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트레이딩 뷰는 한국 HTS에 비해서는 참 좋은 기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해놨던 것들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데 이제 그 레이아웃 다른 레이아웃입니다.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다른 레이아웃인데 거기 가서 F를 누르거나 엔비디아를 누르면 방금 전에 제가 그려놨던 그래프는 안 나옵니다. 원래 제가 이 레이아웃, 즉 이 창고에 있는 저의 이 차트들은 원래 이제 제가 봤던 이런 그림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창고문을 딴 데로 바꾸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 하면 이제 방금 전에 그렸던 제가 그려놨던 애플 매수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쭉 그리면서 이제 과거 것도 보고 하는 거는 이 레이아웃 개념 저는 처음에 이거 썼을 때요. 한 3년 전에 썼을 때 이거 개념 이제 습득하는데 좀 걸렸습니다. 이 레이아웃이 뭐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레이아웃이 그냥 여러분의 캐비넷 1, 캐비넷 2, 캐비넷 3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캐비넷에 제가 메타도 그림 그려서 붙일 수 있고 ABGO도 붙일 수 있고 암젠도 붙일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붙일 수 있고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인 게 그 서고 안에 그 캐비넷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 클릭해서 다른 레이아웃을 또 연다. 그러면 그 캐비넷에는 들어있는 엔비디아는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SM도 다른 식으로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 화면에서 작동했던 그대로 남아있는다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이 이해되셨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이아웃을 뭐 저도 옛날에 수십 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 지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고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의 그 서고에는 나는 이러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분석은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종목에다가 조금씩 해보면서 흔적을 남겨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다시 열어보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 트레이딩 뷰를 활용하신다면은 나중에 굉장히 좋은 툴이 된다. 그리고 항상 그 메모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커멘트 해 놓으시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시는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약간 가볍게 텍스트 이용해서 적는 법 말씀드렸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말박스, 말풍선 이런 거 붙이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뷰 AV 합선 만드는 법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열고 해서 이렇게 해서 1년치 그래프를 놓고 레이아웃 이제 AV 합선을 긋고 그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남겨놓고 이제 눈에 불필요한 건 좀 빼고 하면서 이제 향후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 하는 그림을 그려보는 게 AV 합선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